자, 유인물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좀 프린터가 돼 있어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파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때마다 특별히 이제 작품들이나 이게 그 신유물론, 뭐 신실제론, 또 사변적 실제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책만 읽다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뭐 잠깐 리프레시하는 의미에서 실제 이제 이런 이론들이 특별히 이제 예술 쪽에서 특별히 미술이나 건축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작품들.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는 이제 20세기 예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 활동들이 어떤 이제 철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지금 아바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좀 신유물론적 관점 또 이제 사회적 실제론적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론과 이제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진리가 있고 참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신실제론도 이제 마찬가지고 신유물론, 뭐 사변적 실제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주의나 기독교 유신론과 관련해 봤을 때는 그 진리의 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진리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경계가 이게 신유물론인가 이게 실제론인가 아니면 이게 사변적 실제론인가 이 경계가 되게 이제 애매한 그런 경계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때 어느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챗 GPT의 도움을 빌렸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키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신유물론이나 신실제론이나 이제 사변적 실제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월이든지 진리 개념과 어떻게 이제 이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신유물론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이제 살펴본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하는 거, 또 뭐 에너지라고 하는 거, 다른 어떤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들이 아니다.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유물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관계죠, 관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성된다. 근데 그 관계가 이제 흩어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실체라든지 실제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이제 비인간, 뭐 동식물, 기술 환경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는 관계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성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불교적인 관점, 이것들의 영향을 좀 주거나 아니면 받거나 이런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 또는 이제 휴먼 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휴머니즘이나 휴먼 센트리즘은 우리가 플라톤주의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유신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 또는 이제 인간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과 신과 자연이 일단은 유괴 형태로서 서로 이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자, 신유물의 타겟은 이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날리려고 하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초월적인 세계, 신의 영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물질 존재 전체가 함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론에서는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다양하게 있을 뿐이죠. 의미장애로서 세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신유물로서는 세계가 있죠. 근데 세계는 관계예요. 관계. 네트워크로서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초월적인 세계, 뭐 신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그 물질로서의 그런 세계, 그런 어떤 독립적인 세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유한 힘, 또 이제 의지, 또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생각들인데, 자, 이런 생각들이 그 아바타 영화 보시면 그대로 스펙트럼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영화 다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으면? 아, 그래요? 한번 꼭 보세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신유물론이나 신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판도라의 행성, 자, 지금 영화의 무대예요. 영화의 이제 무대가 이제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판도라의 행성은 단순하게 이제 배경이 아니라 이 자체가 행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행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유물에서는 물질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위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판도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판도라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에서 이제 선물이란 말이죠. 이제 신이 인간에게 준 이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파는 이제 모든이란 말이고 도라는 이제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무, 바위, 동물, 뭐 공기,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이제 그 꼬리 가지고, 꼬리인가요, 뭐인가? 그래갖고 이제 연결시키면 전부 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생각도 읽고 마음도 전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는 생명 공동체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곳에 존재하는 그 이제 에이와라고 하는 이제 약간 신적 존재, 어머니 자연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과 모든 것들이 서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죽은 자들과도 또 교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삶의 세계조차도 이제 이것들이 공간적인 우리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자,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간과 죽어있는 공간, 그 다음에 무생물과 생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 기억되고 서로 연관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 판도라 행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게 이제 무대 장치가 아니라 행위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생성 전체의 기억, 뭐 에너지 상호 연결 조직을 이룩하고 있는 물질적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어머니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유물론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로서의 세계. 관계로서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보면 초월적인 신, 뭐 야훼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와가 막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대방들을 막 무찔른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처럼 보이기 쉬운데, 그런 게 초월적인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에너지 네트워크 또는 이제 기억의 네트워크, 이런 의미에서 약간 상징적으로는 신처럼, 신의 역할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질이 재생하는, 물질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 생물, 물질이 스스로 조직하고 있는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보다 훨씬 더 넓게 작동하는 이제 존재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 행위자로서의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도라를 이제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원을 이제 유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인간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없고 자연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활동하는 그 영역보다는 훨씬 더 크게 광역적으로, 광폭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A화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휴머니즘 또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 이것들을 이제 배격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는 특별히 이제 3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 이걸 이제 콜로니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식민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무엇인가? 인간은 이 자연을 항상 자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면서 이제 신에 의해서 쫓겨 나가는데, 그래서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창조 명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조작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 동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와도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침팬지인데, 자기는 바나나인데, 자기가 침팬지가 아니고 자기가 바나나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몸과 신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콜로니얼적 시도, 또는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는 모든 존재들은, 특별히 이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자연 전체를 보는 시점은 자원, 벌목 대상 또는 경제적 가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환원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탕에는 이제 근대적 유물론, 이제 고전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이용해야 될 물질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어떤 수동적인 것, 거기에 투여되는 에너지나 힘에 의해서만 그것들이 하나의 형태든지 어떤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극복한다, 또 인간이 자연을 뭐라고 하죠? 개발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이게 이제 파괴적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막 돌고래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뭐 이상한 동물들을 막 학대하고 그것들을 막 포획하면서 살벌하게 죽이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이제 해왔던,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아주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역사도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탈출하면서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요. 전부 다 포식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왜 그랬을까? 인간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죽이는데,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 극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또는 자신과 더불어 살던 자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사라지게 했던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인간이 한 8가지 뭐 12가지, 크게 12가지 뭐 이렇게 같은 이제 종족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네안데르탈인까지 인간이 죽이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사촌까지도 어떤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지배를 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그런 이제 그 세계의 자연에 폐해를 입혀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기서는 이제 나비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연과 공존하는, 이걸 이제 공행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종족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극명하게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나비족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토테미즘이라든지 뭐 애니미즘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맨틱한 자연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이제 관념, 개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이 나비족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아니면 자연 속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뭐 자연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런 어떤 또 자연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삶과 죽음, 또 동물 또는 이제 식물, 뭐 여러 가지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자, 우리가 하나의 세계의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잘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대 인식론, 근대 형이상학에서 자아 동일성, 다 주체성들을 굉장히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칸트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적인 굉장히 강력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유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의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자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들과 독립적으로, 이것들과 구별적으로 또 이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이제 그 필연적인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개체, 이런 어떤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잘못된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신유물론에서 이제 묻고 있는 이제 그 물음이 지금 이제 근대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체 개념, 인간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몸이 나를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면 뭐 DNA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대에서 신경과학 또는 이제 그 뇌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몸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이크가 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비족이 됐다가 또 인간이 됐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몸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좀 그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만이 이제 나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도 던지고 있고, 또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 방식인가 이런 어떤 이제 근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물음들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다양한 형태의 존재자들이고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몸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존재론적으로 동일성을 갖는다,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변적 실제론, 오타가 났는데 사변적 실제론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관점들을 좀 유지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변적 실제론은 신유물론과도 겹치면서 조금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메이아수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약간 이제 초원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신유물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꽤 헷갈리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사변적 실제로는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사변적 실제로서는 세계는 인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제론과는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초월적인 이론과도 좀 차별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사변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세계는 인간의 지각, 언어, 문화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 약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이거나 아니면 실제론적 주장도 여기에 약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현실은 인간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실제 사물의 이제 모습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특별히 이제 메이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알 수 있는 세계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이제 수학적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 언어, 문화를 떠나서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던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라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던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이해하는 세계, 인간이 알아가는 세계와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할 때는 우리 뇌에 만들어진 영상들,
그러니까 우리 원추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만들어진 어떤 이제 이미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세계가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세계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상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는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 이후부터 근대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 말고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인간이 접근하는 것과 무관하게 따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변적인가? 자, 그것은 이제 인간의 지각이나 감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순수하게 이제 사유로만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를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페큘레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인간 이전에도 세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이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뭐 700만 년 전, 800만 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과연 이제 이 세계가 없었는가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만약에 이제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뇌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세계가 이제 유일한 세계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제 우주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무시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전에도 이런 이제 세계가 있었고, 인간이 이제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세계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 인간과 관련된 세계를 어떻게든지 이제 절단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제 사변적 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물, 자연, 우주는 인간과 무관한 실체적 구조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체적 구조를 메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방식을 가지고 아바타를 이제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영화에서 인간이 지금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이 판도라라고 하는 세계, 이 세계가 인간의 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채굴을 막는 장애물로 보이고 있고, 나비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인간이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있고, 그것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계는 인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론, 인간의 언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의미장과 또 이제 다른 거죠. 이 의미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인간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인간과 이제 관련 없이 단독적인 세계로서 존재하는, 또 자기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A와도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종교적 상징, 뭐 이제 사랑, 조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은유로 메타포를 읽고, 그래서 이제 실제론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시도에 대해서 사변적 실제론은, 자, 이거는 이제 상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장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존재이고 실제적인 이제 객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명과 비생명, 또 종과 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또는 이제 하나의 구조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유물론적인 방식과 서로 이제 연관되는 유사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과 신유물론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자연이 있다라고, 실제로서 자연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신유물론에서는 이 관계로서의 자연이고, 자, 여기서 사변적 실제로서 객체로서의 자연이에요. 객체로서의 자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과학적인 실체적인 구조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실체적 구조가 인간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해 보면 이제 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이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되고 모든 서사가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실제론에서는 사변적 실제론에서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애와 같은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서사 중에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스스로 이제 작동해서 그런 작동이 뭐 이제 신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적인 또는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객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자,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일반적인 구조, 과학적인 구조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제이크 이야기는 뭐 간단하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인간 과학의 한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영화 속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그 뭐 DNA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이크의 몸을 이제 보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 제이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간이었는데 나비족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그 뭐 유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은 그 세계에 들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살면서 제이크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소년도 마찬가지고 자기 몸이 이제 스스로 변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다른 행성들 또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 자 이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과학이 실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존재하는 어떤 구조들을 늦게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 정당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인간이 알기 전에 인간의 인식 전에도 이 세계가 어떤 일정한 형태, 일정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과학자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 존재론적인 이런 어떤 세계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여기서 실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객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주의적인 어떤 설명들 또는 이제 그 패러다임적인 설명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유효한가, 그래서 이제 진리 정합설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들과 잘 부합하는가,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었다라면,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학으로선 과학이 넘어설 수 없는, 또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제 자체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인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바타를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은 그 실제들 중에 다양한 요소들을 너무 축소화시키거나 너무 이제 모형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도 마찬가지고, 가청주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청주파를 넘어서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를 안 본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메시지는 와 있는데 그걸 볼 때만 우리가 메시지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과학도 우리가 우리의 그 인식 시스템 내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거기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형태의 주파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그 특성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런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 단순하게 구성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모형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아바타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해야 될 것이 관계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신유물론. 그다음에 이제 객체로서의 세계, 인간이 알든 모르든 이제 존재하는 어떤 이제 균일한 구조, 균일한 어떤 대상으로서 어떤 이제 세계가 실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변적 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유신론, 이런 것들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가지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유물론도 마찬가지고,
사변적 실제론도 마찬가지고 신실제론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적 세계가 없어요. 초월적 세계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인간의 영혼이 있는 세계든지 자 전부 다 신유물론, 사변적 실제론, 신실제론도 마찬가지로 자 인간과 관련돼 있든 인간과 관련돼 있지 않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들 다 관련이 돼 있죠. 인간을 이제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을 이제 빠뜨리거나 빠뜨릴 수 있거나 뭐 다양한 것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초월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독교적인 유신론에서 보면 실제로 존재는 선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것들을 신으로부터 끌어와요. 그러니까 초월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다 제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진리라든지 참이라든지 도덕적인 원리를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도덕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추종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온 세계는 전부 다 선하고 또 그것들이 어떤 한 목적적인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가. 인간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그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것들은 어떤 필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유물론이나 사변적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나 인간이 도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제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해야죠? 밑에 있는 이제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또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물질들은 서로 자기 맘대로 이제 부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유물론에서는 이제 물질이 말하고 물질이 작용하고 물질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변적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제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실제론 이제 입장에서는 실제는 하나가 아니라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의미장처럼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세계는 바로 이제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 기독교 유신론에서는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자이고 그 초월적인 존재자와 관련해서 세계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을 없애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유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개념 또는 이제 도덕적인 옳음 개념, 자,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이제 그 사라진 이유가 이제 얘네들이 공격하고 있는 게 이제 상관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그 플라톤이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해 보죠. 하나는 이제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세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버클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뇌를 거치고 우리가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감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 근대에 들어서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증명 불가능한 것이고 이제 이론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중간적인 거예요. 중간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중간적인 게 바로 내가 있고 내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현상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제 think of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계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리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온 이론들이 바로 이제 이 중간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든 간에 X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코기토가 있고, 이 코기토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계와 연동되어서 세계가 나한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제 시도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여기서는 이제 상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주의.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연관돼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끌어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의 인식론적인 토대, 그러니까 진리 개념이든지 어떤 세계 개념들을 나의 생각이 주관적이고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틀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같이 포함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기토와 관련해서 하는 또 생각들이 뭐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진리든지 아니면 개념적인 어떤 토대들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제론, 신유물론, 사변실제론 다 지금 이거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중간적인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까도 이제 김성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진리와 관련돼서 진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참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옳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코기토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절대적인 거를 끌어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현상부터 이제 근대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부 다 이걸 포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포기하자. 왜냐하면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신실제론의 사변적 실제론인데 뭐 신유물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탈진리 또 탈오름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확보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윤리, 역사, 정치, 사회, 예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20세기 예술에도 마찬가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탈진리, 이제 탈오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시키는 철학적 이론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유물론이든지, 그러니까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옛날에 틀렸던 게 옳을 수도 있고 지금 옳았던 게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것조차, 이 말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이제 진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탈진리의 시대에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를 뿐이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변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실제, 또 신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실제가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알아왔던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심각한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네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생각이라고 해왔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전통적인,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십자포화를 때리는 게 바로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해서, 공간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진리 이론,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적인 유신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진리나 옳음의 방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진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계라고 하는 큰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근데 이제 플라톤주의나 기독교적인 것은
저 우주나 세계나 인간은 동일한 형태의 도덕적 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옳은 것은 달한테도 옳고 태양한테도 옳고 신한테도 옳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신조차도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그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틀들이 신에게도 적용되고 천사에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사변적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죠. 신에게 적용되거나 천사에게 적용되는 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광의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유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이 선한 존재고 선한 존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도 선하고 선을 알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으로부터 모든 게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신유물론도 마찬가지고 사변적 실존도 마찬가지고 창조 개념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제 도덕적인 개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이점은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유신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리라든지 선이라든지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주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신유물론과 사변적 실제로는 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진리나 선이나 보편성 이런 건 인간의 개념들이고 세계는 물질 자체가 관계성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변적 실제론에서는 인간과 무관하게 따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들이 있고 거기서는 진리도 없고 선도 없고 보편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조차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 이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신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용돼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진리이고 보편적인 존재인데 그게 사라지면 틀이 없는 거죠. 그거를 규합시킬 수 있는 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월을 뭐 그냥 축제적으로 보면 뭐 인간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칸트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 마찬가지고 플라톤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초월의 개념은 선이나 진리 보편성을 이 세계에선 찾을 수 없고 그것의 기준점으로서의 초월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월 세계가 선, 진리, 진선미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세계인 거지.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기독교적 유신론에서는 북극성을 이야기할 때 북극성이 있어야 될 이유는 북극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진선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의미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뭐 이제 과학이든 예술이든 종교든 문화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간의 활동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 활동들이 존재할 때 그 활동들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허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도들이 전부 다 허구라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도 다 허구들이고. 근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로지스톤도 마찬가지고 에테르도 아직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리도 이제 매질이 있어야 이동을 하거든요. 매질이 있어야 이제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움직이려면 공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주에 나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도 지금 태양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뭔가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매질을 하는 것이 이제 에테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밝혀진 것은 빛은 매질 없이 움직여요. 근데 그 매질을 가지고 빛의 운동을 계속 계산한 거예요. 그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거의 300년 동안. 그러니까 말 자체, 허구 자체 가지고 과학적 이론을 설명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는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과 거짓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제도, 특별히 이제 법이라든지 뭐 문화에서 또 이제 돈도 마찬가지고 뭐 유한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슈타델의 이제 사장상도 마찬가지고 없는 건데 그거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미장에서 그게 이제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유물론이나 사변적 실제로 가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만 그게 허구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신유물론과 사변적 실제로서는 전부 다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배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뭐 제도, 문화, 관습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과 그 연관을 지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문화를 만들어 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행위자로서의 물질성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과 전혀 무관한 시스템으로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세계적 구조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신유물론이나 삼위일체 실제로 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신실제론에서는 의미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주 전체 또는 이제 세계 전체에서 보면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제도나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얽혀 있느냐, ABC로 얽혀 있느냐, CDE로 얽혀 있느냐, 아니면 DEC로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인물 이제 4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다 말았던 이제 그 토머슨의 허구 이론. 지금 이제 그 허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허구적 비실제론을 이야기했고, 그 허구적 비실제론은 이제 파우스트라든지 그레첸, 뭐 유니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만 있다. 그냥 이제 일반 명사이고 보통 명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문학 속에만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존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허구적 실제론에서는 이제 일단은 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플로지스톤도 마찬가지고 에테르도 마찬가지고 그게 거짓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과학적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진수적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자,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이제 추상적 존재다. 애브스트랙트 오브젝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추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숫자, 뭐 2나 3이나 파이값, 뭐 집합이든지 기하학적인 대상, 원, 직선, 뭐 또 정의, 또 삼각형, 뭐 이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들, 또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추상적 존재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과적으로는 무효과를 갖지만 참과 거짓.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참과 거짓의 대상이 된다. 이로써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게 참이다. 이것들은 이제 수학적, 기하학적인 그 의미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정의는 불이보다 좋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게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들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정의도 그렇고 부정의도 그렇고 다 지금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왜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답답해하고 그것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가. 뭔가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가치 개념들로 추상적인 것들이 실존하진 않지만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거나 논박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추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객체로서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허구적 존재들이 이런 객체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 자 이런 이론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이미 토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제 픽션 앤드 메타피직스 이 1999년 책에서 이제 에머슨이 이런 추상적 존재가 허구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유물 5페이지 이제 보시면 토마스는 이제 기본 출발점 일단 이제 언어와 실천을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문학을 읽고 비평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 뭘 하냐 이거죠. 대부분 다 허구적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파우스트라든지 그 그레첸이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주장들 하면서 우리는 햄릿은 우유부단하다, 또 돈키호테는 미친 게 아니고 이상주의자다, 또 이제 셜록 홈즈는 왓슨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이게 이제 참과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연설 대회에서 나가서 뭐 웅변 대회에서 이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전부 다 물리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학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허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리적인 행동들을 이어나가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언어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토마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실제로 하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실천을 무시하고 허구적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이상, 메타피식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허구적인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 가지고 우리가 과학 이론, 뭐 문학 이론, 이제 철학 이론들을 만들어내가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현상으로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의 기초 개념으로서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철학은 바로 이런 실천들, 이런 이제 허구적 대상들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논의하고 설득하고 사람들 울고 웃기고 하는 이런 모든 실천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이 허구 철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슨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허구적 인물은 발견된 것들이 아니라 일단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숫자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 공동체의 활동 속에 생성되는 추상적 대상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구적인 것들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면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허구적 인물 유형을 만들어냄으로써 이후 독자와 학자들이 작품을 읽고 토론하면서 그 인물은 이제 문화적으로 고정되고 지속된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 실천 속에서 규정된 추상적 대상으로서 간주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그 가브리엘하고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뒤에 가서 뭐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토머스는 이제 이 허구적 대상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마이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존재하는 것,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허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쪽하고, 아니다, 그것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큰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토머슨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허구적 존재를 추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토머슨에게 허구적 인물은 공간에 있지 않고 살과 피가 없고 물리적인 힘도 없지만, 자, 언어와 텍스트, 해석, 비평 속에서 역할을 하는 이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진리 효과를 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창작과 규칙에 의해 성립하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상의 질서와 이제 거의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법인 페르소나 유리디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회사는 책상처럼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권리나 의무, 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된다. 허구적 인물도 이제 비슷하게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이야기의 규칙과 문화적 담론 속에서 실제하는 대상이다. 이제 토머슨에게 이제 추상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실제하지 않지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진리 효과를 갖는 어떤 특성들이 바로 이제 추상적 존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상적 존재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작품 내부적인 것과 작품 외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작품 내부적인 거에서는 이제 그레체는 파우스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작품에서 제시된 규칙과 텍스트에 의거해서 이 주장이 이제 참이다라고 하는 이제 참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작품 내부 속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작품 외부에서 이제 파우스트는 이제 제드마탱보다 더 유명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문화적인 사실, 또 독서적인 전통, 또 비평사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하고 제드마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작품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그런 어떤 이제 독서 문화적인 전통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작품 내부가 됐든 작품 외부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주장들에 대해서 다 지금 이제 그레첸이든지 파우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허구적 인물들에 허구적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이제 완전한 무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무엇인가? 토마스 이론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논쟁하는 방식과 잘 맞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의 실천이죠. 우리가 이 허구적 대상들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 비트겐슈타인 이건 이제 언어 게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면, 문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제 충분히 그것들이 이제 유의미한 조건들을 갖추기 때문에 그게 실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실제한다라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적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이제 논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허구도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른 이론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그 실존은 아니지만 실제하는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가 어디에 실제로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소박한 실제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니콘이 정말 이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산타클로스가 정말 존재하고 뭐 달날에 옥토끼가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소박한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런 존재들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 층위에서, 그 예술적 층위에서 존재하는 특성들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농, 또 이제 플라톤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이 허구적 존재가 조금 이제 다른데, 여기서 이제 둘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존은 아니지만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마이농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토머슨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 존재가 다른데, 자, 마이농은 이제 비존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존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존재성을 갖는 거 하는 의미에서 비존재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토머스는 자, 실존과 다른 의미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을 여기서는 추상적 존재 또는 이제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둘이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이제 주장은 마이농은 존재하지 않아도, 이게 실존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거, 실존하지 않는 거에도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과학적 실전에서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성질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개념이 철학에서는 무 개념이에요. 무, 없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이제 무는 없죠. 근데 무가 지금 진공 상태를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동안 모든 철학자들이 다 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희한하게. 뭐 여러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기초적으로는. 그러니까 진공 상태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가시광선, 가청주파수, 자,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하게 되는데,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 가지고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론과 존재론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내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인간의 인식에 포함이 되면, 그 안테나에 잡히면 인간이 있다라고, 실존한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예술 철학에서 그 개념이 바로 이제 그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제 뻗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자연적인 것이 됐든 간에 인간의 이성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은 그걸 무로 판별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제 칸트는 숭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숭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인간의 인식론 안에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들인데, 마이농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에서 벗어나는 거, 인간의 인식론으로 포용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론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로서,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농 주장은 아까 그 사회적 실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이아수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메이아수처럼.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이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토머스는 허구적 그 인물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또 문화적인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가브리엘하고 거의 엇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추상적 문화적 산물이라고 하는 건 다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어떤 의미장이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토머스,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은 신실제론에서 가브리엘은 약간 마이농보다는 토머스적인 주장, 추상적 존재로서의 그런 어떤 요소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상적, 문화적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이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농이나 플라톤,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초월성으로 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이 어떤 일정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농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상이다. 자, 게겐슈탄트가 이제 마찬가지죠. 게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말이고, 슈탄트가 이제 슈테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맞대어서 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인식론에 잡히지 않는 거는 거죠. 존재하지만 인간의 인식으로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냥 1, 2, 3, 4, 5, 6, 7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에 10승, 10에 20승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몰로지컬한 우주론적인 천문학적인 그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0억 분의 1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미시적인 세계는 안 잡혀요. 우리가 숫자로서 나열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이농이 이야기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황금산, 둥근 사각형, 또 이제 유니콘, 셜록 홈즈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상이고 일정한 성질들을 갖는다. 이제 이게 이제 뒤에 가서는 조금 이제 헷갈릴 텐데 이거를 가브리엘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둥근 사각형 자체에 대해서 또 황금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유의미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의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농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생각은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론적인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황금산이라든지 둥근 사각형이라든지 유니콘, 셜록 홈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들,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황금산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또 황금산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뭐 참과 거짓을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대상으로서의 있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농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칸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보자이네요. 존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존재론적으로는 있는데 인식론적으로는 없는 거. 인간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보 맨슈도 마찬가지죠. 그냥 맨슈는 이제 인간인데 위보 맨슈 그러면 인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존재로서, 자연으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실존으로서의 이 자연이 있는데, 자,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농이나 이제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대상일 수도 있고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허구적인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제 신, 영혼,
그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어떤 이제 종교적인 이제 개념들이죠.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한다라면 인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죠. 근데 왜 굳이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오냐 이거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것들이 학문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의 그 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또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 둥근 사각형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 황금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융이 이야기하는 어떤 무의식 차원, 이제 신화적인 차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융은 이제 아치타입이라고 하는 원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원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신화를 보면 신화들이 대부분 다 유사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뭐 알래스카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들이 유사성들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제 왜 그런가? 또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신경증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꿈에서 뭘 봤다,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자꾸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이미지가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니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거기에 나타났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든지 어떤 짐승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드시 이제 존재하지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의미에서 이제 허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이농에 따르면 이거는 위버자인으로서 초월적 존재로서 대상으로서의 존재로서 이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예시된 것, 예화된 것이 바로 이제 허구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황금산, 둥근 사각형, 유니콘이 셜록 홈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예화된 형태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융이 이야기하는 그 아치타입 원형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예화되는 꿈이나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화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문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시나 뭐 소설이나 예술 이런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제 추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솔루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들, 구성되는 개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이농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토머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구적 인물은 이제 추상적인 산물이고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토머스는 마이농식 접근에 반대한다. 그녀의 생각에 따르면 작가가 작품을 쓰는 행위, 독자와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허구적 인물은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우스트, 그레첸, 홈즈는 존재한다. 하지만 살과 피가 존재하는 그런 책상 속의 공간 속에서 물건 대신 언어, 텍스트, 문화적인 지축에서 유지되는 추상적,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트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농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초적인, 무의식적인 또는 원형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꿈이나 무의식을 통해서 아니면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허구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어떤 신내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이성이나 인간의 인식론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을 이런 어떤 작품으로 구현해 내놓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이런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상적 존재이긴 한데 그런 추상적 존재들이 그 위버자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이제 신내림이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이 허구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마이농의 주장이고 그것과는 이제 반대로 아니다. 이제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 철학자이기 때문에 허구적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이제 언어적 유희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산물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자유의지 같은 것들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자, 한쪽에서 이제 토머슨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법적인 제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간들이 고안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자, 마이농은 아니죠. 신학적인 문제를 끄집어 들으는 거죠. 인간은 원초적인 뭐 죄를 지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멀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진정으로 신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 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프랙티컬한 것이냐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허구적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7쪽에 가시면 이제 요약에 가셔서 뭐 이제 5번 이제 그 핵심적인 차이도 이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약에 가서 이제 자, 마이농은 그 유니콘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뿔 달린 말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다. 존재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존재자도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일정한 형태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 성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특징들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이제 무의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 원형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자, 이런 식으로 빗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허구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성질을 가질 수 없는데, 이건 일정한 형태의 성질들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뿔 달린 말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성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제 허구적인 개념들은 일정한 형태의 형이상학적 성질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무라고 하는 거죠. 무를 이야기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유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마이농이 이야기하는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그 실존을 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여기서는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토머스는 유니콘은 존재한다. 그건 이제 왜 존재하는가? 이야기에서 또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상적 존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단체 집단의 어떤 단결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문화적 산물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발 하라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의 집단 의식, 공동체의 어떤 이제 그 규범화된 의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안된 거짓말 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관련되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들이 추상적 존재로서의 이 개념들, 뭐 그게 이제 자유의지가 됐든 뭐 선이나 악이나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부분 관련해서 퀴즈 5개 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답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문단 3번을 보시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중간자적인 입장,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마이농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토마슨의 개념, 또 실제론과 이제 비실제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이제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존 썰은 중간적인 입장을 제안했다. 썰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담론은 그 무엇과도 관련을 맺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담론은 오히려 놀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 추상적 개념들 아니면 이제 이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어떤 것과 관련돼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게 자, 놀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의 핵심은 허구성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하면 우습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계약에 의해서 이런 어떤 허구적인 인물들,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은 파우스토와 그레첸이라고 한 단어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마치 파우스토와 그레첸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할 권리를 준다. 그렇다면 장편 소설의 허구적인 문장들은 거기에 진리값이 귀속하는 주장들이 전혀 아니다. 여기는 참 거짓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와 B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 파우스트와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가상의 주장이다. 그래서 연극 속 천둥이 진짜 천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주장은 주장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단언하는 가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가상은 인간 삶에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진리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암 주장이 아니다.
암 주장에 적합한 진술로 명확히 발설할 때 주장하는 힘을 통해서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진리 효과의 역할을 하지만 진짜 참이거나 진짜 거짓이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썰의 입장은 허구적 대상의 존재로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이농이나 아니면 이제 이 토마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이제 실존성, 그러니까 약한 형태의 실존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존재론적 확언 능력을 갖춘 담론 이런 유형의 대응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이고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끼리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지만 그 계약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게임에 다 참여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확액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유인물 이제 8쪽으로 넘어오셔서 자 썰의 이제 중간 입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썰은 이제 허구적인 인물 파우스트나 그레첸에 대해서도 존재한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존한다, 실존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허구 담론은 애초에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담론이 아니라 있는 척하는 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있다라고 자,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썰의 출발점은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다, 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그런 담론들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자적인 것이다. 그래서 썰이 문학 텍스트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특정한 규칙을 가진 놀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유희로 보는 거죠. 유희로 보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허구적인 것들은 우리의 감성에, 그러니까 정서적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이 아니고 명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희노애락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증폭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의 자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썰이 생각하고 있는 문학적 텍스트 또는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칙을 가지고서 이제 놀이를 하면 재밌죠. 그 재미를 증폭시키는 게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고 허구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과 거짓과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이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독자는 각 작가와 허구 계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독자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는 이제 독자의 그 슬픔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작가가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작품이 흥행하는 어떻게 보면 소설의 인기를 끄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품들 이야기를 읽을 때 파우스트가 정말 있다라고 가정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재밌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래서 이제 뭐 그 파우스트가 그레첸을 희롱하거나, 아니면 그레첸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면서 이제 애를 갖게 하거나,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 때문에 이제 그레첸이 죽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뭐 분노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규칙과 관련된 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이야기일 뿐이고 가리키는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와 그레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파우스트가 뭐뭐 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허락된 언어 놀이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할 권리만 있을 뿐 실제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썰은 4번 보시면 이제 참 거짓이 아닌 문장들이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문장은 이제 진정한 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명제는 무조건 지구는 둥글다, 1+1은 2다. 참과 거짓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 명제예요. 센텐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근데 소설적 문장들 또 우리가 뭐 예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 배합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과 거짓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실제 주장처럼 보이지만 뭐 파우스트가 그레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처럼, 형식은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주장이다. 가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겉보기 주장이다. 명제처럼 보이는 사이비 명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것,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극무대의 천둥 소리는 진짜 천둥이 아닌 것처럼 소설 속 문장도 썰에 따르면 진짜 주장이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허구적 문장에는 이제 진리값이다, 진리값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영미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선입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허구적 문장이 실존하는 대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전부 다 그냥 그 가짜 주장, 겉보기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허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왜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면 네 주장처럼 이게 정말 이제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이걸 하는가? 아무도 의미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니다. 썰은 이제 허구는 인간 삶에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자, 그 중요한 역할들 하는 것이 바로 상상, 즐거움, 의미 공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서적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지적인, 의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감성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강화시키거나 그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허구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지식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지식의 영역과 지식이 아닌 영역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구는 지식을 말하는 주장이 아니다. 자, 우리는 소설로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놀이 속에서 상상하고 참여할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뭐 그 예수가 와서 뭐 부활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세계 사실과는 무관하고 단순하게 이제 그 신자들의 어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제 논의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무오설인가 아니면 이제 오류설인가 이것들이 이제 등장한 이론인데, 자, 썰은 다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 상징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에서는 고등비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들은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징화시킨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 보면 이제 예수가 이제 뭐 3,000명, 5,000명 모여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며칠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이제 가지고 오죠. 한 손에 이제 내놓죠. 이제 예수가 이제 축복기도 하니까 그게 뭐 5,000명이 먹고 뭐 남아가지고 이제 돌렸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기적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비평하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예수가 진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먹게 한 건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내놨던 아이가 자기가 정말 이제 먹으려고 아껴뒀던 것들인데 그걸 내놓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너무 이제 가여워가지고 자기 숨겨놨던 걸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아가지고 서로 이제 다 돌려먹고 했다. 예수가 진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주의적인 설명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극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죠. 예수가 이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먹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극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 강력한 주장들 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론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허구 존재는 없다. 다시 말해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구는 실존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즐거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이제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는가, 파우스트가 존재하는가, 크리스천이 존재하는가 하는 묻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는 논할 수 없는 담론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 허구 담론 자체가 처음부터 참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논의였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계속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1930년도 이후에 논리 실증주의가 철학에서 등장하면서 논리 실증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엔나 학파인데, 비엔나 학파가 대부분 다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막 부황부황한 이야기들, 형이상학적 이야기들, 막 신 이야기고 영혼 이야기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 검증 불가능한 건데, 다 어떤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설명하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만 참 거짓의 영역이 있고, 이런 이제 예술적인 거,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참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로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즐기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거짓 주장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썰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허구 담론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이게 진짜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진짜 없다. 또 한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진짜 없는 건데 이게 진리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게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방하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리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뭔가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돼요. 뭐 시간이 뭐 얼마 없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한두 마디 정도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